방학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이번에 2학기 때 개학을 하고 우리 잠깐 동안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기회가 생겨서 선생님을 실제로 봐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갑자기 또 어떤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번엔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랑 이번 주에 했던 수업을 영상으로 똑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수업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여름방학도 잘 보냈고 했으니까 우리 1학기 때 선생님이 잠깐 제일 첫 수업 시간 때 알려드렸던 우리 연극의 기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제일 첫 수업 시간 때 알려드린 건데 연극의 사요소예요. 연극의 사요소인데 우리 친구들이 뭐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여름방학도 지나고 다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의 사요소예요. 뭔가 요소 이러니까 좀 어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연극을 할 때 꼭 필요한 네 가지. 연극을 할 때 이 네 가지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게 바로 연극의 사요소입니다. 자, 연극의 사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연극의 사요소.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연극을 보면 어떤 걸 보죠? 맞아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보죠. 맞아요. 배우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배우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배우는 어떤 공간에서 있죠? 네, 극장. 맞아요. 극장. 그리고 배우가 서 있는 곳을 무대라고 하죠. 무대가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할 때 어떤 것을 토대로 연기를 하나요? 맞아요. 배우는 대본을 보고, 대본은 작품의 내용이죠. 작품의 내용이 담긴 대본을 보고 자신의 역할의 대사를 외워요. 내가 맡은 역할의 대사를 외우고 연기를 합니다. 무대 위에서 말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연기이고, 이것은 대본.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대본이죠. 대본이라기도 하고 다른 말로 희곡이라고도 합니다. 연극에서는 대부분 희곡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본이라고도 말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만약에 이렇게 배우가 연기를 하고 무대 위에서 아주 화려한 의상과 멋진 조명과 있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는데 이거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봐주는 사람을 우리는 관객이라고 합니다. 관객이 가장 중요하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나왔어요. 배우, 관객, 대본, 그리고 무대.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와 관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자주 보는 그런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고 구독자가 0명이고 시청자가 0명이고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배우와 관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본이랑 무대도 있는데 요새는 그건 약간 요새 대본이 없는 연극도 있을 수 있어요. 요새는 그런 과거의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새로운 형식의 어떤 연극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극에서 대사 없이 그냥 움직임과 행동으로만 하는 그런 연극도 있을 수 있어서 대본보다는 배우와 관객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었는데 그거는 무대였죠. 아까 말했다시피
새로운 형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새는 무대가 없는 공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연극의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마당극, 마당놀이라고 하죠. 마당극도 있을 수 있어요. 마당극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시장 같은데 마당에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싸여 놓고 거기서 그냥 즉흥 형태로 공연을 하는 것을 마당놀이라고도 하죠. 마당놀이는 이렇게 정식 무대가 아니죠. 정말 말 그대로 마당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공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새는 거리극도 있어요. 거리극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대로 거리에서 하는 공연을 거리극이라고 해요. 거리극도 마찬가지로 무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죠. 거리극도 그냥 길거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거리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새로운 형태들이 많이 생겨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와 관객이다.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연극의 사요소는 배우와 관객과 무대와 대본입니다. 이렇게 연극의 사요소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볼 활동은 우리가 1학기 때 선생님 온라인으로 봤었죠. 그래서 이번에 2학기 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대도 많이 되고 좋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개를 듣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왜냐하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랑 소개 다 하고, 여러분 선생님 알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스크도 끼고 있고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알면은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남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소개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소개를 그냥 이름만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준비했던 프로그램은 여기 A4 용지가 있어요. A4 용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친구들만의 캐릭터를 그려서 선생님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캐릭터를 그려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캐릭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역할이에요. 역할.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역할을 맡아서 역할을 연기하죠. 그쵸?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만의 캐릭터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 그리는 것과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려워하실 것 없고 잘 그리겠다는 어떤 강박을 없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잘 그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리는 거예요. 아, 전 미술 못해서 아예 그림 자체를 못 그리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건데 여기다가 어떤 완성된 그림의 형태를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선 하나를 그리셔도 좋고, 아니면 낙서를 하셔도 좋아요. 낙서를 하셔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캐릭터로서 표현을 하는 건데, 자, 뭐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름 태양 햇빛 쬐는 날 저렇게 밖에 있는 나무를 좋아해요. 왜냐면 저렇게 푸르른 나무를 보면 되게 마음이 상쾌해지고 뭔가 정화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나무를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진짜로 같이 만나서 수업했던 3학년, 4학년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도 기억에 남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자신이 봄이란 날씨를 가장 좋아해서 봄 계절을 가장 좋아해서 여기다가 봄을 떠올릴 수 있는 벚꽃나무를 그린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우주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우주를 그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그린 친구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강아지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캐릭터를 그리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만나면 전화 줄 텐데 여기 포스트잇을 준비했어요. 여기 포스트잇에다가는 무엇을 그리느냐, 무엇을 적느냐 하면 하나의 포스트잇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적는 거예요. 아직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구별을 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나는 음식 중에 이런 음식이 가장 좋아. 음식 중에 나는 케이크가 가장 좋아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자, 음식에서는 케이크를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동물 중에서 나는 고양이가 제일 좋아.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양한 친구들을 봤을 때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도 많았고, 뭐 태권도, 야구, 합기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 자기는 어떤 친구는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는 선물도 받고 축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잘 생각해보면 떠오르실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네, 여기다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적는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아시겠죠? 여기다가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다른 쪽에다가는 두 개가 필요한 건데, 다른 쪽에다가는 내가 자신 있는 것, 내가 자신 있는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는 거 되게 많겠죠. 나는 요리를 잘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나는 달리기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빠르다, 달리기를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 적고, 내가 좋아하는 것 적고. 자,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나만의 캐릭터, 그리고 한쪽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한쪽에는 내가 자신 있는 거, 이렇게 적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건 선생님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이 캐릭터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선생님은 밖에 엄청나게 크고 푸르른 나무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선생님은 푸른 나무 캐릭터를 그렸어요. 캐릭터를 그렸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쪽에는 선생님이 자신 있는 거 한번 그려봤습니다. 캐릭터 어떤가요? 자, 여기 선생님 좋아하는 거에는 노래 부르기, 화창한 날씨, 늦잠 자기, 자전거 타기, 이렇게 적었어. 선생님은 노래 부르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가끔 흥얼거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선생님은 화창한 날씨를 좋아하는데, 화창한 날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화창한 날씨에는 뭔가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고, 되게 그래서 기분이 항상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비 오는 날씨보다는 화창한 날씨를 되게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에 화창한 날씨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늦잠 자기. 선생님은 가끔 일이 피곤하고 그럴 때 쉬는 날이 있으면은 한 번에 몰아서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랫동안 늦잠 자는 것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한강 쪽이나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구름이나 날씨나 이런 거를 느끼면 되게 뭔가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전거 타기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선생님 자신 있는 거, 잘 먹기, 혼자 놀기, 인내하기. 선생님은 잘 먹는 거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어요. 정말 남들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은 잘 먹는 게 바로 자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혼자 놀기. 선생님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혼자 집에서 아주 심심하지 않게 재밌게 놀 수 있어요. 혼자서라도. 남들이랑 노는 것보다 혼자 노는 게 더 재밌어서 선생님은 자신 있는 거에 혼자 놀기. 혼자 놀기도 선생님이 자신 있어 하는 것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인내하기. 인내하기는 선생님이 되게 잘 참아요. 잘 참아가지고 되게 화도 잘 안 내고, 그래서 인내심이 좋아요, 되게. 그래서 인내하기만큼은 선생님이 되게 자신 있어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선생님이 만든 캐릭터와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과 자신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어요. 여러분 선생님한테 소개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되게 아쉽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 직접 해보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떠오르지 않고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글로 적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되게 그래도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